무리를 떠나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 니체는 그 길의 끝에 안식을 두지 않았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홀로 길 위에 섭니다. 가장 높은 산을 넘어 가장 검은 바다를 향해 내려가는 밤.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사람. 돌아갈 길마저 끊어버린 자의 밤. 방랑자입니다. 차라투스트라가 섬의 등성이를 넘어 길을 나선 것은 한밤중이었다. 이른 아침 다른 쪽 해변에 닿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배에 오를 생각이었다. 그 자리에는 다른 나라 배들도 즐겨 닻을 내리는 훌륭한 정박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배들은 축복받은 섬을 떠나 바다를 건너가려는 사람들을 태우곤 했다. 등성이를 오르며 차라투스트라는 젊은 시절부터 해온 수많은 외로운 방랑들을, 그리고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산과 등성이와 봉우리를 올랐던가를 떠올렸다. 나는 방랑자이며 산을 오르는 자다. 그는 자기 마음에 대고 말했다. 나는 평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오래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내게 숙명이든 체험이든 무엇이 닥쳐오든 간에 그 안에는 방랑과 등산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체험할 뿐이다. 내게 우연히 닥칠 수도 있었던 시절은 이미 흘러가 버렸다. 이제 내 것이 아닌 그 무엇이 내게로 굴러떨어질 수 있겠는가. 돌아올 뿐이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뿐이다. 바로 내 자신의 자아가, 그리고 오래도록 낯선 곳에 머물며 온갖 사물과 우연들 사이에 흩어져 있던 나의 파편들이, 그리고 나는 또 하나를 안다. 나는 지금 나의 마지막 봉우리 앞에, 그리고 내게 가장 오랫동안 남겨져 있던 것 앞에 서 있다. 아, 나는 가장 험난한 길을 올라가야 한다. 아, 나는 나의 가장 외로운 방랑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와 같은 부류의 자는 결코 이런 시간을 모면하지 못한다.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시간을. 이제야 비로소 너는 너의 위대함의 길을 걷는다. 정점과 심연, 그것이 이제 하나로 포개졌다. 너는 너의 위대함의 길을 걷는다. 지금까지 너의 가장 극심한 위험이라 불리던 것이 이제는 너의 가장 좋은 은신처가 되었다. 너는 너의 위대함의 길을 걷는다. 이제 내 뒤에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너의 최상의 용기가 되어야 한다. 너는 너의 위대함의 길을 걷는다. 여기서는 그 누구도 내 뒤를 몰래 밟아서는 안 된다. 너의 발 스스로가 내가 걸어온 길을 지워왔다. 그 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불가능이라고. 그리고 이제 내게 모든 사다리가 사라진다면 너는 마땅히 내 자신의 머리 위를 딛고 오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의 머리 위를 딛고, 그리고 내 자신의 심장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내 안에서 가장 부드러웠던 것조차 가장 단단하고 가혹한 것이 되어야 한다. 언제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아끼는 자는 결국 그 과도한 아낌으로 인해 병들고 만다. 스스로를 단단하게 단련하라.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따위는 찬미하지 않는다.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눈길을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냉혹함은 산을 오르는 모든 자에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너, 오 차라투스트라여, 너는 모든 사물의 바탕과 그 심연의 배후를 보고자 했다. 그러니 너는 기어이 내 자신을 딛고 올라서야 한다. 위로, 저 높은 곳으로, 내 발 아래에 너의 별들까지 둘 때까지. 그렇다. 나 자신을, 그리고 내 별들마저 저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게는 진정한 정점이며 내게 마지막 정점으로 남아있는 경지다. 차라투스트라는 산을 오르며 이렇게 혼잣말을 했고 단단하고 거친 잠언들로 마음을 달랬다. 그의 마음은 전에 없이 상처를 입었으라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등성이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보라, 또 다른 바다가 그의 눈앞에 아득히 펼쳐져 있었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 높은 곳의 밤은 싸늘했고 맑았으며 별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 운명을 안다. 그는 마침내 슬픔을 머금고 말했다. 좋다. 나는 준비되었다.
방금 나의 마지막 고독이 시작되었다. 아, 내 발 아래 펼쳐진 이 검고 슬픈 바다여. 아, 무언가를 가득 잉태한 밤의 짜증과 침울하며. 아, 숙명이여. 그리고 바다여. 나 이제 너희에게로 내려가야 한다. 나는 나의 가장 높은 산 앞에, 그리고 나의 가장 긴 방랑 앞에 서 있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이제껏 내려갔던 그 어떤 곳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내가 일찍이 내려갔던 그 어떤 곳보다 더 깊은 고통 속으로. 고통의 가장 검은 물결 속으로. 나의 숙명이 그것을 원한다. 좋다. 나는 준비되었다. 가장 높은 산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일찍이 그렇게 물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것들이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올랐음을. 이 증거는 산들의 암석에, 그리고 봉우리의 암벽에 새겨져 있다. 가장 깊은 심연으로부터 비로소 가장 높은 것이 자신의 높이에 도달하는 법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산의 싸늘한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가 바다 가까이에 다다라 마침내 절벽 아래 홀로 섰을 때 그는 길을 걷느라 지쳐 있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동경에 젖어 있었다. 만물이 아직 잠들어 있구나. 그가 말했다. 바다조차 잠들어 있다. 잠에 취해 낯설게 풀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나 바다는 따뜻한 숨을 쉰다. 나는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바다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도 느낀다. 바다는 꿈을 꾸며 단단한 베개 위에서 몸을 뒤척인다. 귀를 기울여보라. 들어보라. 사악한 기억 때문에 바다가 저토록 신음하는가? 아니면 불길한 예감 때문인가? 아, 어둠에 쌓인 괴물이여. 나는 너와 함께 슬퍼하며 너 때문에 나 자신을 원망한다. 아, 내 손이 억세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 참으로 진정 너를 그 악몽에서 구원해주고 싶건만. 이렇게 말하며 차라투스트라는 우수와 씁쓸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웃었다. 어찌 된 일이냐, 차라투스트라여. 그가 말했다. 너는 이제 바다에게까지 위로의 노래를 불러줄 셈인가? 아, 마음씨만 좋은 바보 차라투스트라. 너무나도 넘치도록 순진하게 믿어버리는 자여. 그러나 너는 늘 그래왔다. 너는 언제나 무시무시한 온갖 괴물들에게조차 다정하게 다가갔다. 너는 모든 괴물을 쓰다듬어주고 싶어 했다. 따뜻한 숨결 한 줌, 앞발에 돋아난 얼마간의 부드러운 털 뭉치 하나만 보고도 너는 곧바로 그것을 사랑하고 유혹할 준비를 마쳤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고독한 자에게 닥치는 치명적인 위험이다. 살아 숨쉬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덮어놓고 품어버리는 그 사랑. 참으로 사랑 앞에서 내가 부린 이 어리석음과 겸손이란 한낱 우스꽝스러운 광대극에 불과하구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며 두 번째로 자조하듯 웃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두고 온 벗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몹쓸 죄라도 지은 것처럼 자기 생각에 화를 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웃던 자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분노와 아득한 동경에 북받쳐 차라투스트라는 비통하게 흐느꼈다. 방금 들으신 차라투스트라의 고백. 아, 나는 나의 가장 외로운 방랑을 시작했다. 이 처절한 문장을 쓸 당시 니체는 방랑자라는 단어 외에는 자신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루살로메와 유일한 법 파울레를 잃은 뒤 니체는 피를 나눈 여동생 엘리자베트와도 완전히 파탄을 맞이합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상처와 결별 사건을 세상에 왜곡해 퍼뜨리며 니체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가족조차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마음둘 곳이 없던 니체는 스위스의 설산과 프랑스, 니스의 차가운 바닷가를 미친 듯이 떠돌며 하숙방을 전전했습니다. 그가 쉴 새 없이 길 위를 걸었던 건 자유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상 그 어디에도 그가 머물 수 있는 방 한 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니체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서늘한 역설을 던집니다. 너는 위대함의 길을 걷고 있다. 내 뒤에 돌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너의 최상의 용기가 되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퇴로가 끊기면
공포에 질려 무너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도망칠 곳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배수의 진이야말로 인간이 비겁한 타협을 멈추고 온전히 자신을 마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올라갈 사다리가 모두 부서졌다면 자신의 머리를 딛고 자신의 심장을 뛰어넘어서라도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밤바다를 내려다보며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른다.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오르려면 반드시 가장 검고 차가운 고통의 심연 밑바닥까지 먼저 내려갔다 와야 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견뎌낸 자만이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의 마지막, 그토록 단단하고 냉혹하던 차라투스트라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먼저 자신을 비웃듯 웃습니다. 그러다 문득 두고 온 벗들을 떠올립니다. 그 생각마저 나약함이라 여기며 스스로에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끝내 버티지 못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바다 앞에 홀로 서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가장 외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도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울면서도 다시 길을 갔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지독하게 외롭고 캄캄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높은 봉우리로 치솟아 오르기 위해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중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퇴로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당신의 진짜 위대함이 시작됩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 마침내 그림자마저 사라질 당신의 눈부신 정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홀로 울었던 방랑자. 니체는 그 다음에 더 깊은 어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정의 차가운 바다를 지나 차라투스트라는 마침내 하루 중 가장 밝고 고요한 시간에 다다릅니다. 그림자마저 짧아지고 세계가 잠시 멈춘 듯한 순간.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방금 세계가 완전해지지 않았는가? 니체가 그린 가장 고요한 순간. 정오회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달리고 또 달렸다. 더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그는 혼자였고 거듭 자기 자신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고독을 맛보고 홀짝이며 마셨다. 좋은 것들을 생각했다. 몇 시간 동안. 정오 무렵 태양이 바로 차라투스트라의 머리 위에 서 있을 때였다. 그는 오래되고 굽고 옹이진 나무 하나를 지나게 되었다. 그 나무는 포도덩굴의 풍성한 사랑의 사방으로 휘감겨 자기 자신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감싸여 있었다. 그곳에서 노란 포도송이들이 풍성하게 매달려 길 가는 그를 향해 늘어져 있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작은 갈증을 달래고 싶어졌다. 포도 하나를 따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팔을 뻗었을 때 그는 다른 것을 더욱 원하게 되었다. 완전한 정오의 시간에 그 나무 곁에 누워 잠드는 것. 차라투스트라는 그렇게 했다. 알록달록한 풀밭의 고요와 은밀함 속에 그가 땅에 눕자마자 그 작은 갈증은 벌써 잊혀졌고 그는 잠들었다. 차라투스트라의 속담이 말하듯 한 가지는 다른 것보다 더 필요하다. 다만 그의 눈은 열린 채였다. 나무와 포도덩굴의 사랑을 보고 또 찬미하는데 아직 배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들면서 차라투스트라는 자기 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만, 방금 세계가 완전해지지 않았는가?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이지 않는 우아한 바람이 판판한 바다 위에서 춤추듯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그렇게 잠이 내 위에서 춤춘다. 그 잠은 내 눈 하나 감기지 않는다. 내 영혼은 깨어있게 둔다. 가볍다. 참으로 깃털처럼 가볍다. 그는 나를 설득한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아첨하는 손으로 내 안쪽을 살짝 건드린다. 그는 나를 굴복시킨다. 그래. 그는 내 영혼이 길게 몸을 뻗도록 굴복시킨다. 얼마나 길고 지쳐가는가, 나의 기묘한 영혼이여. 일곱째 날의 저녁이 한낮에 찾아오기라도 한 것인가.
너무 오랫동안 좋고 잘 익은 것들 사이를 행복하게 거닐었던 것인가. 그녀는 길게 몸을 뻗는다. 길게, 더욱 길게. 가만히 누워있다. 나의 기묘한 영혼. 이미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맛보았다. 이 황금빛 슬픔이 내 영혼을 짓누른다. 내 영혼은 입을 삐죽인다. 가장 고요한만으로 들어온 배처럼. 긴 항해와 불확실한 바다에 지친 배는 이제 땅에 몸을 기댄다. 땅이 더 믿음직하지 않은가. 그런 배가 육지에 다가가 육지에 몸을 바싹 붙이면 육지에서 거미 한 마리가 배를 향해 실한 가닥을 뽑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곳에서는 더 튼튼한 밧줄이 필요하지 않다. 가장 고요한만에 들어온 그 지친 배처럼 나도 이제 땅 가까이 쉰다. 믿으며, 신뢰하며, 기다리며 가장 가느다란 실들로 땅에 묶인 채. 오, 행복이여. 오, 행복이여. 노래하고 싶은가? 오, 나의 영혼이여? 너는 풀밭에 누워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목동도 피리를 불지 않는 은밀하고 엄숙한 시간이다. 조심하라. 뜨거운 정오가 들판 위에서 잠들어 있다. 노래하지 마라. 가만, 세계는 완전하다. 노래하지 마라. 풀밭의 날짐승이여. 오, 나의 영혼이여. 속삭이기조차 하지 마라. 보라 가만, 늙은 정오가 잠들어 있다. 그가 입을 움직인다. 지금 막 행복 한 방울을 마시는 것이 아닌가. 오래되고 갈색인 황금빛 행복 한 방울, 황금빛 포도주 한 방울을. 무언가가 그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의 행복이 웃는다. 그렇게 신은 웃는다. 가만, 행복해지는 데에는 얼마나 적은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나는 언젠가 그렇게 말했고 스스로 영리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것은 신성모독이었다. 이제야 나는 그것을 배웠다. 영리한 바보들은 더 잘 말한다. 바로 가장 작은 것, 가장 조용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도마뱀 한 마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한 번의 숨결, 한 번의 스침, 한 번의 눈 깜빡이. 작은 것이 가장 좋은 행복의 종류를 만든다. 가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들어라. 시간이 날아가 버린 것인가? 나는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들어라. 영원의 우물 속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만, 무언가 나를 찌른다. 아, 심장을. 오, 부서져라. 부서져라. 심장이여. 이런 행복 뒤에, 이런 찌름 뒤에. 어찌 된 일인가? 방금 세계가 완전해지지 않았는가? 둥글고 잘 익지 않았는가? 오, 저 황금빛 둥근 고리. 어디로 날아가는가? 내가 그 뒤를 쫓는가? 휙. 가만. 그리고 여기서 차라투스트라는 몸을 길게 뻗으며 자신이 잠들어 있음을 느꼈다. 일어나.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이 잠꾸러기야. 이 한낮의 잠꾸러기야. 자, 일어나라. 늙은 두 다리여. 때가 되었다. 이미 때가 지나고도 남았다. 아직 가야 할 좋은 길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 너희는 실컷 잤다. 얼마나 오래였는가. 반쯤의 영원. 자, 이제 일어나라. 나의 늙은 심장이여. 그런 잠을 자고 나면 얼마나 오래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러나 그는 벌써 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의 영혼은 그에게 맞서 말했고 저항하다가 다시 누웠다. 나를 좀 내버려 두어라. 가만, 방금 세계가 완전해지지 않았는가. 오, 저 황금빛 둥근 공이여. 일어나라.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이 작은 도두가, 이 낫도두가. 뭐라고? 아직도 몸을 뻗고, 하품하고, 한숨 쉬고,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너는 누구냐? 오, 나의 영혼이여. 그때 그는 깜짝 놀랐다. 하늘에서 한 줄기 햇빛이 내려와 그의 얼굴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오, 내 위의 하늘이여. 그가 한숨 쉬며 말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앉았다. 너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가?
너는 나의 기묘한 영혼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가? 언제 너는 이 이슬 한 방울을 마실 것인가? 모든 땅의 것들 위로 떨어진 이 한 방울을? 언제 너는 이 기묘한 영혼을 마실 것인가? 언제, 영혼의 우물이여, 너, 맑고도 섬뜩한 정오의 심연이여. 언제 너는 나의 영혼을 다시 내 안으로 마셔 드릴 것인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낯선 취기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나무 아래의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보라. 태양은 여전히 그의 머리 바로 위에 서 있었다. 그러므로 누구든 이 사실에서 올바르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그때 그리 오래 잠들지 않았다. 방금 들으신 문장들, 가만. 방금 세계가 완전해지지 않았는가? 이 장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아무것도 정복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싸우지도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래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체는 바로 이 순간에 세계가 완전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차라투스트라는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왔습니다. 버색에서 적을 찾았고 무리를 떠났고 자신을 불태웠고 가장 외로운 길을 걸었고 밤바다 앞에서는 끝내 울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높은 산도 아니었습니다.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와 포도송이와 한낮의 풀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체는 말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조용한 것, 가장 가볍게 느껴지는 것. 도마뱀 한 마리의 바스락거림, 숨결 하나, 스침 하나, 눈 깜빡임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가장 좋은 행복을 만든다고. 여기가 저는 이 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위대함을 말했던 니체가 행복 앞에서는 오히려 아주 작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행복하기 위해 더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멈추었을 때 이미 곁에 있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방금 세계가 완전해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네 개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버색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길, 무리를 떠나 자기 자신의 길을 만드는 길,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고독을 견디는 길,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찾아다니는 행복도 대단한 곳에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소리 하나, 바람 한 번, 누군가의 숨결,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오후. 그 순간 문득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니체라면 아마 잠시 말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가만. 어쩌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세계도 이미 완전한지 모르니까요.